너무 많이 떨어졌나? 서울 아파트 매매 전세 낙폭 감소. 낙폭이 감소되는 건지 바닥을 찍고 상승 전환했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지 않나요? 급매물 중심으로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늘면서 서울 아파트 매매 전세 가격 하락폭이 축소되었다. 이게 중요한데 많이 떨어지다가 이제 천천히 떨어지기 시작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하이 투자증권 레버리지 41억님께서 톡방에 올려주신 하이 투자증권의 보고서를 보니까 이게 하락폭이 계속 축소가 되면서 3월 달에는 상승 반전할 것이라는 희망적인 기대를 또 써놨더라고요. 사실 그대로라면 살짝 바닥 비슷하게 올 것 같은데 그러면 올 것 같은데 이 기회를 못난이들을 정리하는 시기로 잡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은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추가로 매수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게 제일 고민이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5일 부동산 R114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의 아파트 매매 가격은 0.03% 하락했다. 전주 대비 0.08이었으니까 낙폭이 절반 안으로 줄었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는 지난해 9월 16일 0.01 하락 이래 최저치다. 서울에서는 강동과 송파, 노원구 등 지난해 가격 조정이 상당했던 지역 위주로 급매물이 거래되는 분위기고 구로구가 0.13 내려 가격 하락폭이 가장 컸다. 이어 동대문구, 양천구, 강남구, 마포구, 성북구, 노원구, 강동구 순이다. 이런 이야기인데 자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서울은 다 같이 그냥 떨어지고 있는 거야. 떨어지고 있는 건데 자 강동이나 송파에는 대단지가 많아요. 대단지가 많고 거래가 많은데 이 거래가 많은 지역은 시장 상황을 라이브로 실시간으로 반영을 하는데 단지 들이 적은 데는 거래량이 뚝 떨어지고 나면은 2022년에 거래 하나 되고 이제 거의 1년 만에 거래 하나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2025년에 고가에 있던 게 갑자기 1년 만에 막 몇 억 떨어진 거래가 딱 나오니까 이제 다 떨어지는 것 같은 거야 우리 집은. 근데 강동이나 송파에는 대단지가 많으니까 실시간으로 시장 상황을 반영하니까 먼저 거래가 많으니까 먼저 시장을 반영했다가 반등하는 분위기라는 거죠. 그런데 거래가 없던 곳들은 이제 거래가 막 되기 이제 2월 말 되면서 거래가 좀 많이 늘었잖아요. 그러니까 실거래가 찍히기 시작한 거야. 6개월 만에 1년 만에 찍히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원래는 시장은 옛날부터 냉랭하고 거래가 안 됐던 건데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이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많이 떨어졌던 곳은 반등을 하는 것처럼 많이 덜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거기는 원래 거래가 많은 곳이라 시장 상황을 바로바로 반영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디를 봐야 되면 강동이나 송파의 대단지들의 실거래 가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신도시는 국토교통부의 1기 신도시 특별법 추진 발표가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같다. 평촌이 제일 많이 떨어졌고 평촌, 일산, 분당, 3번, 동탄 순서인데 평촌이 특히 마이너스 0.18 떨어지고 일산이 0.04니까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평촌은 입주 물량이 지금 집중되어 있어서 그런 거다. 지금 분위기는 안 좋은데 입주 물량까지 집중되니까 그런 것 같다. 경기 인천은 수원, 김포, 시흥, 의정부 순이다. 그 다음에 파주가 덜 내렸네요. 그죠? 수원이 이제 경기도의 최대 도시다 보니까 수원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영통에 이제 신나무시 주공 5단지와 천천, 3호, 진덕, 천에서 2천만 정도 떨어졌고 김포는 4호 현대와 북변, 풍년 2단지, 정구알라 등이 500에서 1000만 원 내렸다. 다 보면은 이제 연식이 좀 있는 아파트들을 예를 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서울 매매 전세 주간 가격 변동폭. 이게 이제 그림으로 보여주면 쉬운데, 여기 보시면 매매가 보면 오르락 내리락 하지만 여기 0 기준으로 해서 0.03까지 내렸다. 그래서 일부 보고서에서는 이게 플러스로 3월 달에 전환할 거다. 이런 이야기도 있다. 예. 전세도 마찬가지로 오르락 내리락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많이 하락폭이 줄었다.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라. 이런 이야기네요. 자, 그래서 여기 추세적으로 보면 이렇게 상승 추세에 있다. 바닥도 그렇고, 예. 추세적으로 상승 추세에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속도는 느리지만 이게 키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자,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대안대출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다주택자도 규제지역도 이제 대환 전세자금을 돌려주기 위해서 대출 받으시는 분들에게는 한도를 30에서 60%까지 해준다는 거잖아. 물론 DSR이 있지만 저는 이 전세가 이 3월부터 오른다는 게 아니라 거래가 되기 시작할 거다 생각합니다. 지금 전세 거래가 너무 없잖아요. 그래서 3월부터 전세 계약이 여기저기서 좀 지나면 당장 다음 주부터 전세가 빠졌어요. 뭐 싸게는 했지만 그냥 전세가 빠졌어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올 것 같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한번 봅시다. 지켜봅시다.
그래서 제도 개선에 따라 분위기가 달라졌다. 서울 전세값은 0.08% 주다. 지난주 0.16보다 감소폭이 감소됐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전세도 떨어지는 폭이 많이 줄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서울 강남구 전세 가격은 0.2% 내렸는데 이거는 개포동 입주 때문에 그렇다. 지난달 입주 시작한 개포자의 프레지던트 3,375가구 입주 영향으로 풀이된다. 근데 와 3,375가구 가 입주 물량이 많은 거였나? 예. 저는 여기는 개포동은 요거 때문에 전세가 몇 억씩 폭락하고 그러진 않고요. 서울 평균 대비보다는 조금 더 떨어지지 않을까. 그 정도 선에서 끝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진짜 그 목구멍까지 차가지고 피크 때는 막 급하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개포동 같은 경우에는 구조적으로 있잖아요. 그 일반 분양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조합원들이 대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조합원 분들은 개포 주공 아파트일 때부터 사셨단 말이에요. 개포 주공 아파트 분양할 때 2천, 3천에 분양했어요, 여러분. 그때부터 갖고 있었는데 이게 저층 주공이다 보니까 애기들 크면서 대부분 대치동으로 가시거나 거기에 사시는 분들보다는 세를 놓고 이사 가신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조합원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조합원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거를 그분들이 들어오시거나 새 집이니까 들어오시거나 자식들한테 자식들이 많이 들어가기도 해요. 들어오시거나 그 다음에 전세를 놓거나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기가 안 들어오면 전세를 놓거나 해야 되는 건데, 근데 이분들이 그 아파트를 오래 갖고 계셔갖고 대부분 부담해야 되는 돈은 뭐냐면 분담금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분담금을 조합의 마지막으로 내야 되는데 그 분담금이라는 것 자체가 뭐 10억, 20억씩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싸게 전세를 놔도 충분히 그 분담금을 내고도 남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본인이 직접 입주하시려는 분들이 조금 문제가 될 수는 있겠다. 다른 데 살던 보증금을 빼가지고 들어오셔야 되는 건데 그게 잘 안 돼서 지금 문제인 거지. 충분히 본인이 갖고 계시던 조합원들이 그 입주를 하거나 전세를 빼는데 너무 많은 나이 돈이 들어간다든가 그런 일은 없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이 중요 포인트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는 오래 안 갈 거다는 이야기죠. 헬리오시티도 똑같은 가락 시형 아파트였잖아요. 또 5층짜리 시형 아파트 서울주택공사 SH공사에서 만든 거잖아. 그래서 거기 실거주 하시는 분들이 주인들이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입주할 때 대부분 전세를 놔야 되는데 분담금보다 전세가 훨씬 비쌌다는 거야. 물론 뭐 입주 물량이 터지니까 주변에 입주하시는 분들이 전세 빼고 해야 되니까 가격이 좀 떨어지긴 했지만 그게 다른 지역의 신축으로 대단지로 입주하는 것보다는 훨씬 영향이 적다라는 겁니다. 이런 걸 알면 좋아요. 알고 써야지 기사를 막 던지면 그냥 쫀다니까 사람들이. 그것도 모르고 막 강남발 전세 후폭풍 오고 몇 억이 내렸네 이런 거래들은 몇 억 내리고 이런 특이 거래들은 어디서든지 찾을 수 있어요. 그 특이 거래 가지고 찍어가지고 불안감을 조성하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어쨌든 개포동은 그렇고 다른 곳들도 이제 중요한 거는 뭐냐, 내가 거기 살고 있지 않아서 전세를 놨는데 이분들 전세를 빼주는 게 문제인데 미안하죠 못 빼주는 거. 예. 지금 못 빼드리면 그러면 아이고 대출이라도 받아서 빼드릴게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가격이 오른다기보다는 가격도 조금 반등하겠지만 거래가 되기 시작할 거다. 그게 제 주장입니다. 반등하는 게 아니에요. 거래가 되기 시작할 거다. 거래만 돼도 어디야, 그죠? 저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의 행복을 응원합니다. 안녕.